우울증은 불안과 굉장히 많이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함께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많게는 90%까지 불안을 함께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좀 더 깊어지면은 공황 발작을 동반하는 우울증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울증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우울증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아주 큰 진단의 그 카테고리를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려는 노력들을 지금까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한 몇 가지가 다른 우울증과는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우울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사실 제일 흔한 것들은 이제 산후 우울증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우울증이 온다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연구가 쌓이면서는 아이를 출생하고 나서뿐 아니라 임신하고 있을 때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 그리고 출산 후까지 우울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여서 지금은 주산기 우울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임신과 둘러싼 우울증이라고 출산을 둘러싼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울증의 특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임신에 관련된 남편의 태도 그리고 뭐 좁은 집, 뭐 3명 이상의 자녀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 특히 이제 출산과 동반한 호르몬의 변화도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울증으로는 우리가 보통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하는 중년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이 또 있습니다. 이 우울증은 다른 우울증과는 달리 굉장히 심한 식욕의 저하 그리고 불면증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것 또한 역시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원인들이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우울증으로는 비전형적인 우울증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증상에서 식욕이 늘거나 줄거나 혹은 잠이 늘거나 줄거나라고 말씀드릴 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비전형적인 우울증도 함께 포함하기 위해서 그런 증상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비전형적인 우울증은 다른 우울증과 달리 보통은 식욕이 줄어들고 불면을 주요 호소하는 다른 우울증과는 달리 식욕이 늘어나고 많은 수면을 과수면이라고 하죠. 이런 우울증은 후에 보면은 조울증에서 나타나는 우울증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비전형적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임신과 출산할 때도 우울증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갱년기가 됐을 때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평생 이 우울증에 좀 이렇게 좀 더 여성이 예민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호르몬의 문제일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여성이 실제로 이제 우울증의 유병률을 보면은 2배 정도 남자보다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요인과 생물학적 요인이 있는데요. 생물학적 요인은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에 여성이 취약한 그런 점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구조와 같은 것이 문화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여성의 우울증이 남성보다 우병률이 높다, 더 잘 걸린다 이런 특징들은 문화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여성 여러분들. 그리고 이 우울증이 좀 다른 어떤 합병증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 우울증은 불안과 굉장히 많이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함께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많게는 90%까지 불안을 함께 호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가지고 있을 때는 불안함을 함께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것이 좀 더 깊어지면은 공황 발작을 동반하는 우울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 현대인들 번아웃 증후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현재 이제 소진 증후군이라고 혹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현대 사회가 경쟁적이고 일터에서 힘들기 네.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던 분들이 에너지가 없음을 호소하는 그쵸. 경우가 굉장히 이것도 많은데요. 우울증의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네, 에너지가 없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현재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겹치는 부분이 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같은 질병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함께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는 네. 우울증과 번아웃 증후군은 분리가 되는 다른 질병이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의 정서이고 네. 그러나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 있을 때는 합병증으로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치료도 좀 우울증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우울증의 증상이 있을 때는 네. 우울증의 증상의 치료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먼저 쉬는 것이 가장 그렇군요. 우선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울증이 그냥 단순히 우울증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우울증이 있구나라고 그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